기자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선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국민 가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이선희 씨. 그런데 검찰의 불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검찰에서 수사 후에 기소, 즉 재판으로 넘길지 아닐지 여부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일단 검찰 송치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 번째, 담당 변호인이 극히 일부만 송치라고 보도자를 통해서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안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선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중에게 사과하는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향후 이선희 씨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을 알기 위해서 이선희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선희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게 9월 19일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선희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 엔터테인먼트는 2013년부터 이선희 씨가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6월 청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선희 씨는 지난 5월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5월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무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죠. 당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선희 씨 측은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가수 생활만 해서 회사 회계나 격리 이런 것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궁금증 풀어볼 텐데요. 검찰 송치가 무엇이냐? 이게 사건 사고 접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죠. 자, 통상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를 종결한 형사사건, 이거를 검찰로 보내는 이걸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경찰, 검찰,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혐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검찰 송치를 하지 않고 그냥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구속되진 않았죠. 그래서 불구속 송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검찰로 보낸다. 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불구속. 그리고 현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이란 뭐예요? 일어날 기, 소송 소자 해서 소를 일으킨다. 말 그대로 이 사안은 법원으로 가서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기소예요. 일단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서는 검찰로 송치를 했죠. 그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또 불구속 기소가 있고 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는 이거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둬놓고 붙잡아 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돼. 이거는 구속 기소고 그럴 정도까지는 위험이 없어. 그냥 집에서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이게 불구속 기소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검찰 단계에서 이걸 불기소, 아예 기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검찰 송치에 대한 이선희 측의 입장이 어땠는지 짚어볼게요. 이선희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이선희 씨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전체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의혹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 즉, 혐의가 없다고 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혐의가 없는데, 대부분 혐의가 없는데 왜 검찰이 그럼 송치가 됐을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0가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10가지를 들여다봤는데 9개는 법에 저촉되는 내용 아니야. 그런데 하나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그럼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문제 없음, 혐의가 없다 보고 한 가지 혐의가 있다. 이런 경우 이제 극히 일부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극히 일부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된 거. 결국 뭐예요? 극히 일부일지라도 잘못으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이 보고 검찰로 송치한 거다. 이거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을 했고 지금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송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중은 정확히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일일이 모릅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소명이 됐고 그래서 요만큼만 그리고 전체 분량에서 어느 정도가 송치됐는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선희 씨 측도 얘기했지만 수사 중인 관계로 수사 중인 내용이니까 대중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존중은 하되 그냥 무조건 보도자료를 다 믿고 무조건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 부분이 대중들이 모든 걸 열어놓고 봤을 때 극히 일부로 받아들일지 그냥 일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대다수로 받아들일지 이거는 모든 게 공개가 된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선희 씨의 이 주장이 사실일 수 있고 정말로 미미하고 아주 소소한 부분만 송치된 걸 수도 있다는 점 현재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극히 일부 그럼 그 극히 일부가 뭐냐 그거를 밝혀라. 그럼 대중이 판단할 거 아니냐. 아 진짜 극히 일부 요 정도 가지고선 송치를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아닌데 요만큼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 공개하면은 대중들이 납득이 될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말 못한다. 그 이유는 수사 중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조차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 그 이야기인즉 결국 송치된 부분 역시 오해라는 거죠. 이게 현재 이선희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다 오해가 해소될 거다. 그러면은 이선희 씨 측의 주장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이선희 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왜 이선희 씨 측은 이 사태가 불거지지 몇 달이 지났는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일단 이선희 씨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낸 적도 없고요. 이번 입장문에도 사과, 죄송, 사회적 무리 일반적으로 이 연예인 사건 사고에서 입장문이 나올 때 포함되는 문구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지 보면은요. 일단 앞선 5월에 한번 입장문이 나왔을 때 그때 입장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속 아티스트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회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과, 죄송, 사회적 무리 이런 표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일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사과를 하게 되면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사 제목이 이선희 경찰 조사 혹은 검찰 송치 죄송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가게 될 거라고요. 그 경우 뭐예요? 내가 잘못을 했고 그거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로 끝나거나 혹은 재판 가서 이게 무죄로 판결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선희 씨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 이선희 입장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런 사과의 표현을 써서 나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라고 단정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선희 씨는 국민가수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40년 가까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아왔고 이제는 업계를 대표하는 어른이거든요.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로 사실 지금도 놀랍고 실망했다는 대중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오해일지언정 이런 일이 불거진 자체, 그리고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나 혹은 죄송하다는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덧붙였죠.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무분별한의 기준이 뭘까요? 보도, 댓글 다 얘기하고 있죠. 결국 언론과 여론 다 이 사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된다? 형사고소를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댓글 기능이라는 게 지금 연예 기사에는 없지만은 사회 쪽 기사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이선희 씨 사안 같은 경우는 사회부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달리죠. 그러다 보면은 실망했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인격 모독성 댓글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각 네티즌이 표하는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장이죠. 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인데 사실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바로 이렇게 엄포를 놓는 듯한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대중이 실망감을 표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선희 씨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혐의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당장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난해에는 드라마 OST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이 사안, 이선희 씨 사안이 끝나더라도 이선희 씨의 주변이들, 그 지인들, 권 대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이선희 씨가 본인의 사안을 매듭 짓더라도 전반적인 사안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결백이 입증된다면 대중 곁으로 돌아와야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역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으면 오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라도 이선희 씨를 더욱 응원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 송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주장대로 극히 일부 되는 건 역시 소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서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됐다, 기소가 됐다, 그때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3심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선희 씨의 공백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선희 씨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모 대표 역시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가 됐습니다. 이선희 씨와 직접적으로 권 대표가 어떤 경제적으로 연결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소속사에서 워낙 오랫동안 몸담아 맞섰고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선희 씨의 사안이 마무리돼도 권 대표의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사안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낙인 찍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불거질 때마다 대중들이 어쩔 수 없이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많은 사랑을 줬었기 때문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희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통한 주장처럼 극히 일부의 오해조차 불식시키고 확실하게 소명을 해서 다시 대중 곁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